오늘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에 오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 김대중 대통령 제6주기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행동하는 양심 공동대표를 맡은 오늘 사회를 맡은 김재용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더우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고하신 분들은 저희들 같은 대표도 아니고 우리 명단이 어디 있던데요. 집행위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 김기용님, 김선미님, 남두현님, 서원경님, 이성수님, 이승국님, 조계돈님, 천승현님, 이분들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제가 육직인데 사실 저는 한 3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죽삼 조봉암 선생 생가터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1956년도에 그 대통령에 나오셨는데 그 당시 30%를 득표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무조건 대통령 되는 건데 그걸 위협을 느껴가지고 조봉암 선생님을 이렇게 저 빨갱이를 몰아가지고 사용을 시켰던 것이 제가 태어난 56년에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19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하셨는데 그때 한 100만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해 71년도 4월 26일 날 대선을 했고 박정희는 바로 5월 25일 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국회의원 선거 서울 19개 선거구 중에서 18개를 야당이 이겼어요. 근데 하나 유일하게 진다고 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진산이라는 그 삽구라가 나오기로 했다가 매상에도 안 나왔던 영등포에서 빼놓고 서울에서는 19개, 18개를 야당이 이겼고 부산에서 9개 선거구 중에서 5개를 이겼고 대구에서는 5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를 그때 야당이 이겼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이후에 박정희와 그의 일당들이 지역감정을 조장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사실 71년도, 56년도 상당히 오래전에 제대로 된 정부가 될 뻔했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현역 정치인이 있으니까 제가 꼭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대선 때 여기 박우섭 총장님도 계시는데 남구갑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계를 해가지고 중앙선거안위를 올리기 전에 이미 중앙선거안위에서는 선거 집계 결과를 방송국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선거안위에서 인천선거안위로 선거 결과를 집계하지 않은 상태인데 올리지 않았는데 이미 중앙선거안위에서는 방송국에 그 투표수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거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좀 그런 거 괜히 해봤자. 그런데 저는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동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지난번에 할 때 그 자료가 있었고 그런 자료가 있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난번 그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는 진짜 설마 해서 이긴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문재인 할 때는 이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진 거라는 거죠. 요즘 국정원 사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번 대선, 내년 대선 선거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날 해봤자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우리 같은 한 추모신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그 권리를 독재자들에서 매일 빼앗겼다는 거죠. 조봉암은 죽였고 김대중 그때 표 뺏겨서 그거 했고 문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중요하고 그 다음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 저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이해한가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 이런 이야기 하실 것 같아 지금요. 어차피 날 더운데 해마다 낮에서 추도식 하는데 너무 진짜 고생 많다. 내가 니네들 참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너네들은 왜 나처럼 후배를 양성하지 않냐? 난 그래도 노무현이라는 친구 좀 이상한 친구 장관도 막 시켰더니 대통령 하더라. 근데 당신들 국회의원들 말이야 당신들만 하려고 그러고 뭐 자영업도 아니고 무슨 좀 후배들 좀 양성 좀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도자님들 무슨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말씀 하실 것 같고 저도 운동이라고 수십 년 한 사람인데요. 40년 했는데요. 이제 저도 은퇴를 할까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잘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후배들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 좀 거의 했었는데 우리 진짜 내년과 후년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하는 것이 김대중 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단체 대표들의 추모사를 미리 받아서 오늘 그 순서지에 일단 게재를 했습니다. 다만 시간상 저희가 다 이렇게 올려서 한 말씀 하기가 어려워서 몇 분만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도 계시지만은 저희가 시간상 이렇게 순서 정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추모사는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5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했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떠나신 지 6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맨 처음 뵌 것은 1969년 그때 아마 대선이 한참이었는데 유세 때 제 고향이었던 전북 고창에 오셔서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 유세차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직접 뵌 것은 2009년 6월 15일 6.15 기념행사에서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해야 합니다. 피를 토하시던 그런 마지막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63 빌딩에 저희들이 가 있을 때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나오실지 모른다 했는데 그때 들것에 들려서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했던 말씀들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1년 조금 더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어렵게 쌓아 올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력들이 후퇴하고 있다. 그 말씀을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느끼고 모두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한반도에는 새로운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남긴 것은 우리 민족사에도 아주 많은 것들을 남기셨다고 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민주주의자 만델라를 비교합니다마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반도의 이 분단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블라디보스톡에 다녀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3,0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만 해도 한 5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해주는 저희들이 1860년대에 처음으로 이주해서 항일 무장 투쟁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인들이 거기에서 많은 것을 쌓았고 또 그러나 37년도에는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쫓겨가고 당시에 17만 명이 쫓겨갔는데 가는 도중에 7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연해주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동북아시아의 경제,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남북 통일만 되어 있다면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 고려인들이 쌓은 그런 성과마저도 또 항일 투쟁에 대한 흔적마저도 지금 다 지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밸런스 조약에 의해서 아시아를 중국과 경쟁하면서 우리를 삼각동맹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중국 시진핑은 1대1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추구했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그것은 우리 힘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그 철학이 쇠퇴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그리고 진보 개혁 세력들이 이렇게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께 부끄럽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결해야 된다. 결코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우리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손을 맞잡고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것을 소망합니다. 6주기를 맞아서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뜻과 꿈과 희망을 우리 모두가 다시 되새기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일 6.15 공동선언 실천 인천본부 상임 대표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딱 보니까 오늘부터 UFG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12일 동안 한다고 보도를 하길래 야,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병신 노릇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훈련도 실전처럼 해야 된다. 내가 그 전에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북쪽 사람들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은 이게 남쪽이 방어 훈련을 한 것이 아니고 공격 훈련이다. 북한 공격 훈련이다. 그러면서 그 공격 훈련이라도 훈련인데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전 세계 전쟁 찍어서 전쟁 찍어서 훈련하는 척 하면서 쳐들어왔지 그냥 나 쳐들어간다 이렇게 쳐들어가는 전쟁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이렇게 냉전이 또다시 계속되고 있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 선거 6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햇볕 정책, 그 햇볕 정책의 원래 그 근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에 양해왕이라고 하는 춘추 전국시대 때 양해왕이라고 하는 그 임금님이 자기 사방에서 자기 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 가족들을 다 납치해다가 죽여버려요. 자식도 갖다 죽이고 각시도 죽이고 각시 새로 얻으면 또 갖다 죽이고. 그래서 맹자님한테 이렇게 자꾸 쳐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인자무적입니다. 어진 자는 전작입니다.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양해왕이 계속 주변 나라들한테 계속 베풀어 줬어요. 베풀어 주니까 쳐들어오질 않고 자기 처자식을 갖다 안 죽였단 말이죠. 이게 바로 햇볕 정책이란 말이죠.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난 우리나라 역사 100년 전을 되돌아보니까 일제식민지 시대 36년 처음 시작할 때 1909년 지금부터 109년 됐습니다. 109년 전에 우리가 나라를 잃었어요. 그 다음에 해방됐다고 1945년 좋아했는데 분단돼 버렸어요. 2000년 만에 분단된 거예요. 근데 분단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해. 분단돼서도. 분단된 지가 지금 7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많지 않아. 그 한일 일제식민지 돼가지고 106년 전인데 106년 중에서 분단돼가지고 전쟁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 죽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우리 백성이 800만 명이에요. 36년 동안 800만 명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 전쟁 때뿐만이 아니라 전쟁 후에도 죽임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60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또다시 이런 전쟁을 하려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기구한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일제 36년,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독재 정권. 독재 정권이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죽였어, 나는 안 죽었으니까 이렇게 뭐 나는 언제든지 안 죽는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산단 말이죠. 남북은 계속 분단됐고 106년 중에서 딱 10년 동안 김대중 정부 5년, 노무현 정부 5년, 10년 동안만 남북이 서로 교류를 하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100만 명이 왕래를 하고 햇빛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96년 동안은 암울한 시대에서 살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계속 대치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안타깝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앞장서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는데 앞장섰잖아요. 민주국가 만들고 그 다음에 남북 평화교류 6.15 선언 해가지고 남북이 서로 화해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는데 10년 동안. 근데 그 정신을 이어받고 그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사상을 항상 그분이 늘 쓰는 경천애인, 사인여천, 실사고시 이 세 문구 이것을 항상 그 양반의 그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인여천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리고 사실을 근거해서 진리를 탐구하라는 실사고시. 이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생각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과 북의 모두가 김대중 대통령이 북쪽에서도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라고 자꾸 외쳐요. 그러면 6.15 공동선언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사실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상임대표가 됐는데 이것을 서로 약속을 지켜야 돼. 그 대통령이 약속해놓고서 말이지. 전직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 또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이거를 계속 계승해가지고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 세 가지 선언들 그 선언에 기초해가지고 14 공동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이어서 후속적으로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들의 그 남북 화해 협력에 관한 약속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키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함께 하자고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걸 까부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자숙하고 지금 뭐 그냥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난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분단 70년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거기에다가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꼴찌. 정말 자랑스럽죠. 또 뭐 하여튼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김대중 정신을 살려서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열어가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영 인천 호남향회 회장님 나오셔서 추모사를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호남향회 회장 허영입니다. 네, 저에게 그 추모사를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또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분이 지금 돌아가신 우리 참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신가. 어떤 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항상 이럴 때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의 질서 또 국민을 위하고 평화를 위하고 모든 것을 길을 잡아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추모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사회적께서 앞에 말씀하시다시피 추모사를 세 사람으로 정했는데 저희 호남이시고 전 시장님이셨는데 추모사를 안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이 정도로 하고 제 시간을 우리 송영길 전 시장님께 양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반성합니다. 네. 그럼 제 시간을 우리 송성님께 양보를 하고 임명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 시장 송영길 시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두환 화영회장이 갑자기 이런 인사 또 드릴 기회를 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동지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존경하면서 송구스럽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시 대회의실에서 이 행사를 하지 못하고 이곳에 하게 돼서 마음이 아프고 또 저의 잘못과 책임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뜻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시대가 되고 있어서 그저께 곽한홍 대표님 모시고 함께 행동하는 양심 회원들과 함께 하이도를 다녀왔습니다. 71년도에 저는 그때 63년생이니까 71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된 것 같은데 저도 그 벽보가 우리 동네 벽에 붙었던 벽보가 기억납니다. 10년 썩은 새도 정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딱 2017년 대선에 써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바꿔가지고 10년 썩은 사기 정치 못 살겠다 갈아보자. 괜찮습니까? 사기치고 또 치고 또 거짓말하고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저는 이 구호 외치는 걸로 이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썩은 사기 정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세 번 하십시오. 괜찮겠습니까? 10년 썩은 사기 정치 못 살겠다 갈아보자! 2017년 정권 교체 온 힘을 다해서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그 5주기 추모식을 여기 오신 홍명 구청장님 계시는 부평구청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과감하게 인천시청 대회의실을 쓰겠다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물지훈련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그런데 그래도 여기 인천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통해서 저희가 이 좋은 또 별관의 4층 대회의실을 이렇게 행사장으로 쓰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노상호 대표, 옥효정 대표가 나와서 추모시를 낭독해 주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옥효정 우리 대표의 남편이 주창영 시인인데 작년에도 여기 시를 낭독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부인이 와서 또 낭독을 하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6주기에 붙여 옥효정. 다시 8월입니다. 당신이 떠나시고도 6해가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따갑게 내리쬐는 8월의 태양 아래서도 춥기만 합니다. 당신의 피와 땀으로 뿌려놓은 씨앗들은 움츠린 채 때 아닌 겨울잠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싹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길이 이어져 벅찬 가슴들이 오고 가는 기적 같은 일을, 비무장지대에 도사리고 있던 지뢰들이 철거되고 탱크를 녹여 쟁기를 만드는 기적을, 화약 냄새를 풍기던 개성에는 공장이 세워지고 남과 북이 함께 생명의 밥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증오의 칼을 녹여 생산의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새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지뢰가 철거되고 철길로 민족이 오가며 남과 북이 함께 일하는 그 모든 것은 작은 통일이었습니다. 휴전선이 평화지대로 거듭나고 철길은 유라시아로 뻗어가고 공업지대가 10배, 100배로 늘어나면 바로 민족의 통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숨죽이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파헤쳐진 강바닥에 민초들의 삶은 수정되고 국가기관이 앞장선 부정선거의 급류에 민주주의는 쓸려가고 급기야 꽃다운 생명들이 바다에 침몰해 갔습니다. 화해와 평화로 녹아내리던 분단의 철책선은 다시 높아지고 광복 70년의 기쁨은 반민주, 반독재 투쟁의 깃발로 바뀌었습니다. 때 아닌 혹한을 만나 마음까지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들은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 평화와 통일의 세상을 만들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당신의 절규가 들려옵니다. 당신이 그랬듯이 우리는 암흑의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꽃, 동방의 빛을 세계에 밝힐 평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행동하는 양심의 꽃 한 송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입니다. 우리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우리입니다. 이희호 여사님께서 이번에 북한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북한 다녀오신 그 영상을 저희가 좀 받아왔습니다. 그걸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공연 들어가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6주기를 맞아 이렇게 남편을 추도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은 민주주의를 위해 생애를 바쳤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싸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저는 얼마 전 3박 4일 동안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평양의 애육원, 육아원을 돌아보며 이 아이들에게 분단의 고통을 이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해와 협력, 대화와 교류에 6.25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평양 방문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편의 서거 6주기를 맞아 추도식을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